안녕하십니까. 윤석열 X파일에 대해서 야당인 국민의힘, 국민의당 모두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무겁게, 가장 앞세워서 윤석열 X파일은 공작 정치다. 윤석열 X파일은 별 내용이 없다. 내용이 있다면 밝혀라. 그렇지 않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을 엄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야당 바깥에 있는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이런 대선 후보, 잠재적인 대선 후보들까지도 모두 야당이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 이런 큰 틀의 협의를 했습니다. 야당 내부에서도 윤석열 X파일, 윤석열 검증에 대해서 미묘한 입장 차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워낙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좀 흔들려야 다른 후보들이 숨을 쉴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좀 미묘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윤석열 X파일은 공작 정치다. 윤석열은 우리가 보호하겠다. 라고 나선 점은 평가할 만합니다. 지난 주말은 윤석열 X파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갖가지 의혹, 갖가지 공작,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윤석열 X파일이 터져 나온 것, 또 그 내용, 그 다음에 윤석열의 이동훈 대변인이 전격 사퇴를 한 것,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양측이 있어서 양측의 얘기를 다 대지를 해서 듣지 않는 이상, 정말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지금 본인들도 본인들의 얘기도 여기 하는 말 다르고 저기 하는 말 다르고 엇갈릴 수 있고, 본인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주장도 여러 가지로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목적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또 이거에 대한 평가도 여러 가지 목적성을 갖고 해석을 낳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간이 지나도 이런 문제들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윤석열 X파일의 내용은 지금 한 2년 전부터 윤석열 의혹 해가지고 계속 떠들고 있는 수많은 문건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문건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지금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사람 흘러다니는 것마다 다 다르지만, 그럼 2년 전부터 도대체 윤석열 의혹이 얼마나 많았길래 이렇게 많은 문건들이 내용도 막 깁니다. 이렇게 흘러다니느냐. 다들 기억하다시피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되면서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혹독하게 지금의 야당에서 윤석열을 혹독하게 검증했습니다. 그 내용. 그 다음 윤석열이 조국에 대한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국회에서 민주당에 의해서 혹독하게 검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참 독특한 어떤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과 야당, 국민의힘에 의해서 번갈아 가면서 혹독하게 검증을 받으면서 윤대진 건 검찰로서 하면서 각종 생길 수 있는 의혹, 처가에 관련된 의혹, 처가에 관련된 것도 결혼하기 훨씬 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결혼하고 난 뒤의 이야기, 여기에 덧붙여서 부인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그런 각종 이 SNS에 떠도는 소문들까지 그 내용이 굉장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그거 갖고 있는 사람들마다 대체적으로 전부 어떤 건들이냐, 제목, 주제만 보고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여야 모두에 있어서 윤석열이 공격을 당하면서 국회에서 윤석열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를 이야기를 다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속기록에 거의 다 남아 있습니다. 이걸 또 윤석열의 대답을 비호를 해줍니다. 한 번은 민주당이 비호를 해주고 한 번은 국민의힘이 비호를 해줍니다. 공격도 국민의힘이 한 번 하고 민주당이 한 번 했으니까 당연히 비호를 했겠죠. 그 비호를 한 속기록도 당연히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문제가 크게 될 이유도 없고 되지도 않는다. 단 정치 공세로서 가능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적정한 시점에 해명과 역공을 통해서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송영길이가 윤석열 X파일 뭐 이렇게 하면서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한 걸 장성철이가 이 대목에서 윤석열 X파일 도대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건 뭐 도대체 피해가기가 너무 힘든 것이더라. 뭐 일찌감치 꿈을 접어야 되겠더라. 뭐 이걸 윤석열이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건대 잘 피해 나갈 역량이 있는 것 같지 않다. 뭐 민주당 네거티브의 먹잇감이 되기에 딱 알맞은 내용이더라.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장성철이 여야든 누구와 연결이 돼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장성철은 오랫동안 야권에 몸담아 왔고 이 X파일 얘기를 하면 이 내용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본 그 해석, 그 느낌, 자기의 해석을 이야기한 것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평지풍파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 이야기를 이 대목에서 했을까 가지고 누구와 연결돼서 이런 일을 했을까? 또 상당히 그 내용에 좀 감정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보면 너무 주관적으로 흐르면서 감정적인 부분들 왜 이런 글을 쓰게 됐을까에 놓고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장성철뿐만 아니라 지금 야권의 많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캠프의 선을 닫기 위해서 굉장히 어떻게 노력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적절하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뭐 여의도 총알은 어디에서 날아올지 모른다는 말씀을 또 드렸는데 이게 정치판이라는 게 조금만 자신에게 불리해지고 이렇게 되면 곧바로 이렇게 감정이 상하는 문제들이 생긴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장성철이 이걸 독단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누구와 연결이 됐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김무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무성 뭐 본인도 한 3년 동안 장성철하고 연락을 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건 맞을 겁니다. 또 뒤집어 놓고 보면 김무성이 만약에 윤석열 X파일에 대한 이런 행동을 하고 싶었다면 장성철을 시키고 장성철하고 연결해서 하지는 않겠죠. 장성철은 10년이 넘게 김무성의 뭐 보좌관 내지는 뭐 같은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떤 형태로든 김무성과 연결이 될 텐데 그럴 리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누구든 여권의 누구든 야권의 누구 어떤 후보 측이든 이런 일을 어떤 형태로든지 연결을 하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게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여든 야든. 또 장성철의 스타일이 장성철은 지금 대선 전국에서 자신이 해야 될 자신의 역할, 롤을 찾고 있는 상황이죠. 또 뭐 어느 쪽과 친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 이야기를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뭐 공작설이 나올 수가 있어서요. 현재로서 어느 한쪽과 뭐 선이 다 있다 이런 것보다는 장성철이 이 야권 전체, 지금 대선 또 여야 전체 대선 전국에서 윤석열의 X파일, 윤석열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흔들 필요가 있고 윤석열의 X파일을 통해서 깨면서 이게 굉장히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깨면서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런 걸 좀 일깨우고 그래서 정치적 공간을 마련해 보겠다. 여러 가지의 자신의 가능성을 놓고 그렇게 보입니다. 결국 이렇게 야권에 몸담은 사람이 이 대목에서 X파일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감정적인 비평을 한 것은 충분히 야권의 지탄을 받아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덧붙여서 이동훈 대변인이 왜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하다가 좋은 직장이지 않습니까? 그걸 그만두고 이제 캠프에 몸을 담았는데 열흘 만에 어떻게 그만둘 수 있느냐. 표면적인 건 이제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놓고 지금 윤석열과 말이 입이 맞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뭐 양측이 정말 대질신문을 해봐야 알 일입니다. 또 이런 일들 대질신문 한다고 나중에 명쾌하게 밝혀지지도 않습니다. 뭐 기자와 검사의 뭐 격돌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동훈이 10일 만에 이동훈이 많은 기대감과 많은 계획을 갖고 윤석열 캠프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 만에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사실은 이렇게 후보와 대변인이 입이 맞지 않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뉘앙스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다르다 하지 않습니까? 뉘앙스가 다르고 또 어느 한쪽이 시간이 지나면서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상황이 또 바뀌니까요. 이런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느냐? 후보가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변인이 다 덮어쓰고 대변인이 잘못한 걸로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동훈이 이번에는 자기가 다 덮어 써도 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덮어 쓰지 않은 것은 이번에 표면에 드러난 그 국민의힘 입당 부분은 정말 표면적인 이유고 그 안에서 뭐 장해찬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국면이 되면 캠프 내부에서도 권력투쟁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한 굉장히 많은 알력과 갈등이 생깁니다.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 총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동훈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X파일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건 공작 정치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밝혀라. 그러지 않으면 이건 공작 정치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한 윤석열은 이미 많은 것들이 걸러졌기 때문에 여야에 의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윤석열을 엄호했습니다. 또 많은 국민의힘의 최고위원들도 윤석열에 대해서 엄호를 하고 윤석열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당 밖에 있는 후보들도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지켜줘야 한다라는 것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안철수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정치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공작 정치, 자신이 드루킹에 의해서 희생된 장본인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어떤 희생이 되더라도 이 공작 정치만은 자신이 앞장서서 맡겠다.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X파일, 윤석열에 대한 엄호에 더 적극 나섰습니다. 야당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윤석열 더 나아가서 지금 많은 야권 후보들, 당 밖에 있는 야권 후보들을 엄호하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데 뜻을 같이 한 것은 평가받을 만한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야당 내부에서도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의 지지율이 5%에서 10% 정도만 움직여줘도 지금 사실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이 너무 미미하지 않습니까? 이 미미한 지지율이 일단 움직이는 숨을 쉴 공간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아마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윤석열의 지지율이 움직임에 가장 또 많이 연동이 되는 게 국민의힘 당 안에 있는 후보들이 아니고 지금 당 밖에 있는 최재형이나 김동연의 지지율로 연동이 되고 있다는 점도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후보들로서는 좀 힘이 많이 드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미묘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모두를 보호하고 가야 한다. 특히 저 여당의 공작 정치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김대엽이나 사기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먹이지 않아도 민주당의 저 공작 정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작은 차이들, 작은 경쟁 여기에 매몰될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정권 교체라는 큰 틀에서 야권 전체의 후보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국민의힘, 국민의당, 당 지도부가 여기에 발벗고 나서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